먼저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잠깐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게 역사적인 기념관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중요해요. 그게 그 위치 자체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사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여러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건물의 이제 설계나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도 이 건설과 건축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먼저 이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은 이제 회신 내용들인데요. 그 부지와 관련된 그 확보를 하기 위한 회의 같은 걸 했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한 번도. 네, 그거는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지어지는 건데 그와 같은 사례로 서울시가 지금 부지를 진행-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 그런 대해서? 거를 논의할 아니 근데 막 과정. 남 얘기처럼 하지 말고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장관이 지금 남 얘기처럼 여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지를 그러면 선정하는 작업에 장관님은 전혀 관여도 안 했어요? 남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가 부지를 정해가지고 제공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하면 서울시에 구두 요청 한번 한 거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아니, 진행될 거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 합니다. 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거 있어요? 저희가 응? 네,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한 걸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자체 공모해서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 아니 서울도 아니고 이런 또 게. 수도권이에요? 아니 서울이 그러면 기본입니다. 서울이. 그러면 수도권이면 어디 경기도지사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럼 뭘 그건 했어요? 아니고 그럼 부지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 사업 서울에 부지는 있는 건데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만한 땅이 서울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설계해놓고 서울에 있는 어디 중에 이만한 땅, 이만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내놔라 그러면 서울시라고 해도 이 이만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없었는데 땅이 제대로 마련될지 안 마련될지도 모르는데 덜썩 내년에는 벌써 설계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 행정부 중에서 이렇게 행정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 조금 확보해 놓고서는 설계 같은 거 한다 그러다가 그 예산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내년에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장관님은? 아니죠. 장관님 모르게 일이 추진된 아니 거예요?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광복 80주년 이 사업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 장관님 모르네. 지적하신 그럼 대로 장관님도 모르게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장관님이 다 보고받고 장관님도 이 논의에 참여했어요? 이런 광복 이 80주년을 논의와 계기로 해서 관련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사업들이 해냈어요? 진행된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부지와 관련되는 거는 서울시하고 이 사업을 협조받아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장관님이 참여한 게 있습니까? 네, 몇 번 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셨어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몇 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2월 연초부터 이것에 대한 거는 다 다양하게 아니 근데 이 보고를 회의를 받고 했다 그러면 있죠. 장관님이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해도가 없잖아요 지금. 장관님 모르게 일이 추진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장관님 그렇지는 나중에 보고만 받은 거 않습니다.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아니 근데 이게 연초부터 제가 보고를 보기에는 받고 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훈부 행정으로 한 것 같지가 않고 위에서 내리받기식으로 내려온 사업 같아요. 보훈부가 이해하는 정도가 이렇게 낮고 보훈부가 자체에 계획이 없고 가장 기초적인 땅도 확보돼 있지 않는데 무슨 벌써 200몇 억짜리 사업계획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통과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보훈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2020년 이후에만도 이건 징계만 받은 건인데 민원이 제기된 건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징계만 받은 건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결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들도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자분을 휠체어에다가 이제 앉힌 채로 고정시켜놨다. 마지막 그럼 다음 질의하시죠. 좀 아껴내세요. 다음 질의하시죠. 내용은 제가 알고 그럼-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분 남으셨죠? 3분 다 쓰시겠습니까? 그냥 예. 자,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난간에다가 휠체어에 앉혀놓은 채 그냥 묶어두거나 신체 구속대를 이제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이게 인권 침해라고 분명히 이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왜 이런 사건들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이게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와서 따뜻한 마음이 보니까 없어서 이런 사건이 연도별로 이렇게 한두 건씩 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뭐 전문가 강사를 통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인권 보호 관련된 아니, 교육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잘 얘기 아니, 저희들 아니, 잘 그런 해 일반적인 나가도록 얘기하지 마시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 신체를 거동하기 어려우신 그런 환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또 그렇게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격하게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예. 그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이 그런 힘든 상황들을 힘든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충분한 인력 같은 것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뭐 저도 와서 다 보고는 받았고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노동자들인데 저희들 뭐 요양보호사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근무 여건이 다음. 개선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좀 이사장님이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요양보호직에 계신 분들이 점점 근속역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직도 심해질 것 같고 이렇게 이직이 심한 상황 속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자들 또 어려운 상황들에 접하게 되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그런 태도 갖고는 제가 보기엔 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장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운이 취소되신 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적 이상과 허위 공적으로 취소되신 분들이 있는데 행적 이상으로 이제 취소되신 분들이 주로 뒤에 친일 행적 이런 게 밝혀져 가지고 취소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면 보험급여급이 그런 분들에게 38억이 지급됐는데 회수된 게 1.6억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습니까? 1.8억으로 알고 있고요. 공소 기간이 만료된 거 하고 네. 왜 이게 반환과 연계됩니까? 기간이 하여간 넘어가서 못 받는 거니. 여기 보게 되면 사유를 보게 되면 반환은 연계잖아요. 왜 반환은 연계돼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게 거짓 부정 이런 규칙 사유가 없이 이 보상금 수건이 소급되어서 이 소멸한 경우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일 안에 파악해 보시고 이거 네. 못하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네, 우리 김남관님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신장식 의원까지